교재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연습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60페이지에 어디 갔냐?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거기 잘 보시면은 교재 60페이지에 거기 문제 하나 있죠? 문제 하나 있죠? 이게 학교 기출 문제인데 몇 년도냐면 25년도 2학년 이렇게 여러분 선배들이다, 그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설명을 할 건데 왜냐하면 이게 그 미스터 조봉래 미스터 조 교재 이 그림이 똑같이 나와요.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 미스터 조가 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었나? 아니었나? 아니었구나. 여하튼. 그래서 미스터 조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거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미스터 조의 성향이고 자시고 간에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난데없이 액체 속의 A의 몰 분율, 증기 속의 A의 몰 분율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몰 분율은 항상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일 수밖에 없어요. 0에서 1일 수밖에 없죠. 0에서 1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뭐 액체 속이건 증기 속이건 몰 분율은 항상 0에서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쭉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시 뭐야? 의 실험적 상황을 알아야 될 거예요. 실험적인 상황. 그 실험적 상황이 요거예요. 자,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피스톤이 준비되어 있죠. 피스톤. 이 피스톤 전형적인 무슨 그릇? 닫힌 그릇.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얘기는 전부 다 닫힌 그릇에서 규정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릇이 열려있게 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다 쓸데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닫힌 그릇에 대한 얘기다. 이때 성분 A하고 성분 B가 잘 섞여서 용액, 그 중에서도 아이디얼 솔루션을 이뤘다고 칩시다. 자, 아이디얼 솔루션 우리말 번역 이상용액. 그래서 이상용액을 이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상용액을 이룬 채로 액체 상태로 있는데 액체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액체는 뭘 할 수 있어요? 액체는 증발할 수 있죠. 그 증발을 했어도 A하고 B가 섞여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액체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XA라 하자 이런 말이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증기 상태에서도 A의 몰 분율을 정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YA라 해보자 이런 말이지. 아이고 이건 파란색이 아니고 얘는 빨간색.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몇몇 그 미지수들을 좀 몇몇 물리항들을 도입을 할게요. 첫 번째, 이 실험은 온도 어떻게? 등온 조건, 압력, 등압 조건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얘는 등온, 등압 조건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등온, 등압. 이 상태에서 등온입니다. 등압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압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어디 갔어? 그냥 외부 압력 PEX. 그래서 압력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온도는 일정합니다. 이럴 때 성분이 A하고 B가 섞여 있죠. 그 B, A, B 섞여 있는 각 성분의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을 각각 PA 백설표, PB 백설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수하다. 그럼 섞이기 전이니까 그때 표시를 이렇게 백설 표시로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증발을 했으니까 각 성분들의 부분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각각 부분 증기압 PA, PB라고 해보자. 이럴 때 라울의 법칙이란 이겁니다. 섞여 있는 두 성분의 물리적 성격이 있겠죠. 그 물리적 성격이 섞인 후에 고스란히 산술 평균적으로 용액에서 구성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상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윤지의 키가 엄마 아빠의 산술 평균이다.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섞어놨을 때의 성격이 성분들의 산술 평균적으로 구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산술 평균적으로 구형된다고 했을 때를 이상용액이라고 하고, 그때 규정되는 법칙을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라울의 법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각 부분 증기압 PA, PB가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법칙은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칙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울의 법칙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증기압이 각각 요렇게 나타난다는 걸 암기하시고, 그러면 이때 이 둘을 다 더한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용액의 증기압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용액의 증기압이 사실은 뭐랑 같아질 거다? 외부 압력이랑 같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 이 피스톤이 딱 멈춰 있다면 내외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용액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기도 하겠죠. 뭐 어쨌건. 자, 그런데 각 성분 부분합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잖아요.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되십니까? 그런데 몰 분율은 다 더하면 항상 뭐가 돼야 됩니까? 몰 분율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B 자리에다가 1 빼기 XA를 넣으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여기 증기 보이죠? 증기. 이 증기에 뭐를 적용해 볼 거냐면 달턴의 부분합 법칙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란 바로 여기에 있는 증기압 PA, PB, 그러니까 기체 성분들의 부분합이겠죠. 그것들로부터 뭐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놈하고 요 놈 관계에서 전체 증기압에 대한 부분 증기압의 B가 바로 증기 상태에서 성분의 몰 분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기에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A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에 있지요. 그걸 그대로 넣은 거예요. 됐죠? 자, 요까지 뭐 수리적으로 이상한 겁니까? 수리적으로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죠? 이 상태에서 뭘 해볼 거냐? 그냥 다짜고짜 여기서 이걸 뺄 겁니다. 여기서 XA를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기 XA를 한다는 얘기인데, 빼기 XA를 해서 통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귀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여기다가 XA를 빼면 분모는 그대로겠지만 분자가 기가 막히게도 뭐가 된다? 기가 막히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걸 해내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뭘 어쩌라는 거냐? 잘 봐요. 이게 0에서 1이고 이게 0에서 1이잖아요. 그럼 이 보조선 뭐겠어요? 이 보조선. 얘는 YA하고 XA가 같을 때가 이 보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실선이 돼야 되겠죠. 이 실선의 의미는 YA하고 XA가 뭐한 거예요? YA가 더 큰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조건에서건 XA보다 YA가 크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저 그래프의 의미죠. 그러면 이때 이 경우 YA가 XA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러면 YA가 XA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값 전체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요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요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요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언제나 양수죠. 왜? 이게 뭔데요? 이거잖아요. 증기압이 음수될 수 있어요? 증기압이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거 양수입니다. 그 다음 요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요거 양수죠? 요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언제나 양수죠. 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PA 백설표하고 PB 백설표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수한 상태에서 A하고 B를 비교하면 증기압이 어느 쪽이 더 크다? A 쪽이 더 크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기압이 더 클수록, 다른 말로 증기압이 더 클수록 A가 더 휘발성이라는 뜻이고 휘발성이라는 뜻은 정상 끓는 점이 A하고 B 중 어디가 더 끓는 점이 높고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겠습니까? 요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끓는 점이 작을수록 더 증발을 잘하죠. 끓는 점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순수상태 증기압이 커짐을 보여주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괄호 1번에서 A하고 B 중 누가 정상 끓는 점이 더 크고 작은지를 쓰시오라고 썼을 거예요. 난데없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순수 상태 증기압을 비교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됐죠? 그런 다음 뭘 하라는 거냐? 지울게요. 위에 지울게요. 지우사. 세 번째는 뭘 하라는 거냐? 자, P가 누구의 증기압입니까? 용액의 증기압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XA가 있잖아요. XA 보이시죠? 그러면 그 XA가 어딨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저 XA가 자 보자. 그래서 XA가 아니 반대로 써야 되겠구나. 자 XA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PB 백설표와 PA 백설표 플러스 PB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 수식은 액체 상태 몰 분율로 증기 상태 몰 분율을 표현한 수식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우르르 바꾸면 증기 상태의 몰 분율로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을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짓을 왜 하느냐? 얘를 여기 넣으란 얘기입니다. 여기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넣고 약간 계산이 귀찮겠지만 우르륵 다시 정리를 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용액 전체의 증기압을 새로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PB 백설표 빼기 PA 백설표 YA 더하기 PA 백설표. 얘를 그대로 넣는 거니까 분모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넣고 우르륵 넣어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기가 막히게도 위에가 이렇게 바뀝니다. 요걸 유도해라는 게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액의 증기압을 전체 용액의 증기압을 앞에서는 액체 상태 몰 분율의 함수로 표현하라는 거라면 두 번째는 증기 상태 몰 분율로 용액의 증기압을 함수 관계 표현을 하라는 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상용액과 라우레 법칙 적용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년 기출문제니까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미스터 조 교재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미스터 조가 비슷한 문제를 내지 싶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아이고 감기.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월요일 나오세요. 월요일 나오세요. 시마이 데스.